학원도 안 다니는데 새벽 2시까지 수행평가 과제를 붙잡고 졸고 있는 고1입니다. 24시간이 모자라죠. 지금 학생들은 수행평가, 내신 챙기기, 모의고사 준비, 생기부 관리까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짊어진 채 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실제 부모님들의 반응을 보면요, 이런 상황입니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우시겠지만 이 입시 제도 속에서도 고1부터 대학을 잘 가기 위한 전략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영상 하나로요, 달라지는 입시 제도의 핵심부터 고1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 전략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입시 때문에 불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영상에는요, 수행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2 선택 과목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능이 많이 바뀌었다는데 어떻게 바뀐 거고 실제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까지 완벽하게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실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2028 대입제도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변화를 말씀드리면 수능은 문이과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이 같은 과목을 보게 됩니다. 내신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5등급제로 기입이 되고 시험에서도 논술형, 서술형 문제가 늘어나게 되죠. 이게 어떤 걸 의미할까요? 한마디로 점수보다 실력을 더 보겠다는 겁니다. 진짜 실제의 역량이죠. 그래서 뭔가 짜여져 있는 그런 문제들을 많이 맞추는 것보다 이 학생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깊이적인 논리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지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수행평가가 생기부의 열쇠입니다. 또 수행평가야? 수행평가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 정말 많죠. 근데 수행평가가 숙제가 아니고 기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신 5등급제로 바뀌면서요, 시험으로는 학생들을 변별하기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또 최소 성취 수준 보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최소한으로 성취 수준을 습득해야 이수시켜 주겠다는 건데, 이게 결국에는 시험을 어렵게 내서 이수를 못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제도 때문에 시험이 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시험 성적에 대한 변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수행평가에 대한 부담을 키우고 수행평가에서 변별력을 가지려고 하죠. 그래서 이미 실제로 경험하고 계시겠지만 수행평가의 강도와 난이도가 정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이런 상황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집중적으로 보게 될까요? 생활기록부입니다. 생활기록부를 자세히 보면서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생활기록부에 적히게 되는 내용들은 수행평가에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어떤 탐구를 하는 건지가 정말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진로에 맞게 이런 수행평가를 진행하고 생기부가 작성되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데요. 고1이시라면 아직 진로가 안 정해졌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고1은 너무 구체적으로 좁게 주제를 정해서 진로를 정해서 적어가는 것보다는 탐구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넓은 분야에서 탐구력 있는 활동을 보여줌으로써 대입에서 유리한 위치를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과목 선택입니다. 실제로 학생들 뭘 선택할 건지 이런 학교에서 설문조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런 거 받아보고 여러 학생들 보니까 놀란 게 뭐냐면요,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 진로를 맞춰서 가기보다 친구들이 하니까, 또는 공강 시간 뭔가 많이 가져가려고, 아니면 저 선생님이 좋기 때문에 이런 걸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내신이 따기 쉬운 것 같은 과목들도 선택하는 기준이 되죠. 선택 과목들 표를 보시면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에서 일반 융합 진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앞에서도 많이 설명했었는데요, 융합 선택은 여러 분야를 연결해서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는 과목입니다. 이 과목을 잘 이용하시면 되게 좋아요. 과목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생기부의 여러 활동들, 특히 융합적인 사고를 어필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요, 기후변화를 들으면서 세특에 AI를 이용한 탄소 사용량으로 인해 생기는 계절 변화 연구와 같이 기입을 한다면
무학과로 지원할 때 매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 주목받는 증원된 그런 첨단 학과들을 지원할 때에도 첨단 학과명들을 보시면요, 융합형 인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융합 선택을 통해서 생기부 작성을 잘 하시면 이런 과목들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요, 실제 학교 상황에서는 이런 융합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많지 않아서요, 나중에 고3 2학기 때 넣는 학교들도 있는데요, 그런 학교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후년이 지나고 이게 점점 과목들이 정립이 되면은 뭐 고2, 고1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그럴 때는요, 웬만하면 들으셔서 관리를 잘 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진로 선택입니다. 특정 분야를 깊이 있게 공부하는 과목이에요. 희망 전공이 뚜렷한 학생들이 들으면 좋죠. 의대를 희망한다고 하면 생물의 유전을 선택해서 심화 탐구를 하게 되면 다른 지원자보다 유리하겠죠. 사실 많은 학생들도 그렇게 할 거고요. 이런 과목을 수강하실 때는 세특에 기입되는 탐구 활동이 어려워도 괜찮아요. 이미 배우는 과목 자체들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서 탐구 활동들이 마냥 쉬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 과목 자체가 어렵고 탐구에도 시간을 많이 쓸 것 같아서 많이 듣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데요. 오히려 자기의 그런 깊은 탐구력을 강조할 거면 이런 과목을 들으셔서 생기부에서 유리한 이점을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막상 내가 이런 거 들어야지 했는데 학교에서 그 과목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주변 거점 학교를 이용해서 수업을 듣거나 온라인을 통해서 수강하고 나서 듣는 과정까지 생기부에 적게 되면 매우 큰 메리트가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대학에서는요, 학생의 생활을 이제 자소서도 안 보고 다른 것들 다 안 보기 때문에 생기부를 통해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과목을 어떻게 선택하게 됐는지 단순히 탐구 활동만 보는 게 아니고요, 이 과목을 선택하는 과정까지 보면서 이 학생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그냥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오히려 자기의 전공 적합성과 뚜렷한 과목들이 거점 학교나 온라인으로 열린다면 그런 것들을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능은 이제 모두가 준비해야 합니다. 예전처럼 수시파, 정시파이터 이렇게 나누는 시대는 끝났어요. 왜냐하면요, 문이과가 통합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같은 시험을 통해서 치르기 때문에 기본기가 탄탄한 학생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물론 예상이지만요, 통합형 수능, 처음 보는 수능은 매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적응하는 데도 오래 걸릴 거고요. 뭔가 항상 제도가 바뀌고 나서 나오는 수능들은 어려운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는 문이과 구분 없이 시험을 보는데 사회과학 탐구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에서 출제되어서 모든 영역들을 다 알아야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과생들도 역사, 생윤 이런 거를 공부해야 되고 문과생들도 물리를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신 5등급제로 되면서 수능의 중요성이 커진다는 얘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내신으로는 1등급이 너무 많아져서 변별이 안 돼요. 그래서 수능에서는 최저를 높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올인이다, 내가 뭐 하나에 올인한다, 이런 거는 없어졌습니다. 다 보는 추세로 가게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들으시면서요, 감이 잡히셨을 텐데 사실 정말 중요한 건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얼마나 학교 생활을 성실히 하고 공부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고등학교에서는 고교학점제로 진로를 정한 대로 과목을 들으라고 하고, 대학에서는 또 무학과로 대학 와서 꿈을 찾으라 하잖아요. 이게 정말 아이러니하고 복잡한데요, 본질은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아이 스스로가 자기의 꿈을 찾고 그거를 공부하고 탐구하는 과정들을 잘 가지는 학생들을 뽑고 싶어요.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자신의 관심사가 무엇이고 그것을 학교 활동으로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잘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정답을 알려주기보다는 열린 질문으로 좋아하는 게 뭔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 질문을 던져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억하셔야 될 게요,
이제는 성적표의 숫자보다 그 안에 아이에 담긴 성장 스토리가 중요합니다. 생기부에 한 학생의 모든 고3의 삶이 담겨 있어야 돼요. 학교 생활 하나하나에 자기의 가치관과 비전들이 담겨 있을 수 있도록 지도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저도 학생들이 정말 많이 얘기하는데요. 선생님, 이론은 알겠는데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수행평가 주제 정하는 것부터, 생기부 뭘 써야 하는지 주제 정하는 것부터 감이 안 와요.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합니다. 학부모님들도 도와줄 수만 있으면 도와주고 싶으시겠죠. 사실 이런 데서 시간을 다 까먹게 됩니다. 내신 성적 관리하기도 바쁜데 수행평가까지 신경 쓰기 어려우시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기부 컨설팅을 받으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걸 놓치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요, 생기부 미화와 생기부 성장은 다릅니다. 근데 많은 업체들이 어떻게 하나요? 이 활동 좀 그럴듯하게 써드릴게요. 이 표현은 이렇게 써서 임팩트 있게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이런 내용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떨까요? 1차 서류는 통과합니다. 생기부를 잘 작성했으니까요. 그런데 면접장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죠. 예를 들어 활동한 거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걸쳐서 이 결론에 도달했나요? 라는 질문 몇 번으로 다 티가 나게 됩니다. 자기가 정말 고뇌하고 준비했는지 아니면 그냥 생기부 첨삭을 받았는지 다 티가 나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는요, 단순히 글만 예쁘게 써드리는 게 아닙니다. 생기부 주제 선정부터 최종 생기부 작성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학생이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요, 기존 업체는요, 환경보호 관련 자료조사 활동을 통해 창의적 사고력을 신장시켰다, 이런 식으로 대충 적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요, 실제로 어떤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탐색을 같이 도와주고요, 학교 근처 실제 환경 문제를 찾아보고 수행평가에서 실제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과정에서 깨달음을 생기부에 진정성 있게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면접에서 이 활동 어떻게 했나요? 물어봐도 정말 디테일하게 대답할 수 있고 오히려 가점을 많이 받게 됩니다. 실제로 했으니까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게 해드립니다. 수행평가 때문에 내신 공부할 시간 정말 없죠. 저희와 함께 하시면 이런 걱정들 싹 사라집니다. 수행평가 주제 고민하는 시간 제일 많이 드는데요, 단축되고요. 수행평가 어떻게 할지 막막한 시간 단축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써야 될지, 생기부 어떻게 써야 될지 고민하는 시간까지 단축합니다. 그 시간에 내신 공부하세요. 수행평가는 체계적으로 진행하면서 내신 성적도 올리고 모두의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1차 서류만 통과시켜드리는 게 아닙니다. 최종 합격까지 함께합니다. 생기부 동행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 역량을 기르면서 생기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면접관이 어떤 질문을 해도 당당하게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고1 여러분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1학년 때 만든 생기부 스토리의 기반으로 고2 때 심층 탐구가 들어가고 고3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 제대로 방향성을 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만회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링크 페이지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수행평가 주제부터 막막한 고1 학생분들, 내신과 생기부 둘 다 잡고 싶은 학생분들, 대입 개편으로 말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대학 합격까지 책임져주는 학부모님들께 이런 서비스를 추천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최신 정보들과 양질의 정보들 나눠드릴 테니 구독하셔서 이런 입시 정보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적의 진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